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법 세 번째 가등기 담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판 교재로 184쪽 되어 있고요. 1판, 2판, 3판과의 관계는 제가 1강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듣는 분들도 꼭 1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170강인데 1강부터 169강까지는 금년 시험, 즉 2022년 시험에 맞도록 제가 다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민법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판례를 다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금년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담법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요. 의외로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별법은 5개인데 일단 법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가담법도 꼭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해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담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셔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등기담보법 의 엄청 많이 써있지만요 읽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가등기담보든 양도담보, 일단은 소비대차라는 거, 소비대차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갚는 거죠. 소비대차 차용하는 거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등기담보든 양도담보든 다 소비대차에 한해서 쓰는 개념이고, 가등기담보는 담보가치가 부족해서 은행 또는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해줬다가 나중에 만기에 갚지 못하면 이전 등기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양도담보는 처음부터 이전 등기를 해주고 나서 진짜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등기담보다 양도담보를 하는 이유는 담보가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4억을 은행에서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보가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LTV, DTI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담보가치가 10억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진 담보 5억짜리밖에 없다. 그러면 5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절대 4억이 안 나오거든요. 그때 채권자에게 이런 옵션을 제시하는 거죠. 채권자 앞으로, 주로 은행 앞으로 가등기 해줬다가 만기에 갚지 못하면 이전 등기 해줄게. 어떨 때는 심한 경우는 은행 앞으로 아예 이전 등기 해줬다가 못 갚으면 너 갚고 갚으면 돌려받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의 차이는,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양도담보는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하신 분들도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를 전혀 구분 못하시고 있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가등기담보는 은행 앞으로 가등기했다가 나중에 이전 등기, 양도담보는 은행 앞으로 처음부터 이전 등기 해주고 나중에 갚으면 물론 말소해서 찾아오고 갚지 못하면 진짜 주는 것이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의 차이는 은행 앞으로, 즉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하느냐 이전 등기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실제 수업에서 많이 써먹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가등기담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채무자 을이 돈이 필요합니다. 한 4억 정도가 필요해. 근데 채무자는 가진 담보가 5억 토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채무자가 5억 토지를 제공해서는 절대 4억을 빌릴 수 없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 앞으로 가등기 해놨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이전 등기, 또는 처음부터 이전 등기 해주고 못 갚으면 그냥 줘버려. 이런 약정을 하고서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만기에 가서 만약에 갚지 못하면 진짜 소유권을 뺏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담보가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짜리 담보를 제공해서는 절대 4억 못 빌리거든요. 근데 돈은 꼭 필요하고 담보는 이거밖에 없고, 그럴 때 내가 담보를 제공할 때 그냥 저당을 설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제기해서 은행 앞으로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해주고 연말에 또는 만기에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런 옵션을 걸어서 하는 것이고, 채권자 쪽에서는요, 단순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소유권이 직접 넘어오기 때문에 간편하고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돈이 4억이 필요합니다. 4억. 그럼 담보가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5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앞으로 가등기 해줬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이전 등기 해줄게. 어떤 때는 처음부터 은행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줬다가 못 갚으면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1번이 가등기 담보, 2번이 양도 담보입니다. 근데 이걸 당사자 자치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채권자 은행이 연말에 가서 또는 만기에 가서 원금 4억과 예컨대 이자가 2천이라고 하면요, 우리 약속한 대로
가등기에서 이전등기 또는 처음부터 이전등기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거야 갑과 을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폭리가 있죠. 폭리 얼마? 8천만 원. 즉 자기가 받을 돈은 4억 2천인데 8천만 원을 꿀꺽하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을 청산하라. 이것이 가등기담보법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요? 바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 가등기담보는 제가 이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가담법. 원래 가등기담보법을 가담법 그러죠. 가담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이 4억이고 이자가 2천이니까 4억 2천을 못 갚으면 땅을 주겠다. 그런 때에 적용되고요. 근데 이때 가담법이 끼어들어서 그러지 말고 은행 쪽에, 즉 채권자 쪽에서 8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담법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마냥 보라색 예약 당시 시가 예컨대 땅값이 4억이다. 그런데 채무가 4억 2천이면 이런 경우는 채무자 이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보라색 해놨죠. 땅값이 4억이다. 근데 원금이 4억이고 이자 2천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갚을 돈은 4억 2천인데 담보 지급한 것이 4억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오히려 이득 보죠. 그래 이런 경우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가담법은 채무자가 갚아야 될 원리금보다 더 큰 담보를 지급할 때 그때 적용되고, 이때 가담법이 끼어들어서 원금 이자를 넘는 것은 청산하라. 이것이 가담법입니다. 아셨죠? 이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가등기담보는요, 우리가 원래 물건 뒤에 바로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물건에서 저당을 배우셨죠? 거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정담보죠. 우리가 유질적, 유치권 법정담보, 질권 저당권 약정담보죠. 약정담보의 성질이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여기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저당하고 똑같이 않습니다. 특수한 저당권이고, 담보물건의 공통성질인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성, 불가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운 적 있죠? 담보물건의 공통성, 통일성. 그런데 우리가 물건에서 배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있죠? 그것은 가등기 자체도 효력도 없고 또 추정력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담보가등기 실체법적으로서 경매권, 우선변제권, 별채권 인정됩니다. 별채권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어디에 적용되느냐?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고요. 여기 있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환매, 재매. 하여간 채무를 갚지 못하면 소유권 넘겨줄게. 그런 경우 적용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두 가지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여기 저당과 마찬가지로 등기 등록되는 거 하나죠. 왜냐하면 등기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가등기담보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 등록되는 것만 된다는 것이고요. 저당권 동일하고, 이것이 이제 담보가등기냐, 우리가 물건에서 배우는 청구권 보존이냐 가등기냐 알 수 없어요. 등기부상으로는 그냥 가등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담보자고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것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즉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담보 가등기냐 또는 물권법상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냐를 나누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